네, 이 시각 증시 상황 먼저 짚어봤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긴축 경계심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요. 우리 증시는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시장이 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경험을 했었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좀 안도에 대한 랠리를 좀 펼쳤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좀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 요즘에 환율에 대한 걱정도 많았었잖아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연일 좀 고점을 경신한다 이러면서 사실 외환 당국이 또 개입에 나섰지만 통하지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카드의 위치가 미국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요. 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미국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중심에 대한 시장 흐름이 전반적인 강달러 현상을 만들어줬고요. 이 때문에 원화 약세 현상이 네. 원달러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출발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봉 상태에서 최근에 상당히 좀 조정폭을 깊게 받았습니다. 내내 하락하는 분위기였고요. 어제까지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었는데 오늘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강보합권 이상에서 플러스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반등 출발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수의 흐름 봤을 때는 전강 후 약으로 오전장에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환율에 대한 흐름들도 최근에 역시나 고환율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소폭 조정이 받아서 1,340원이지만은 우리가 1,340원 라인 자체가 이 13년 만에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다라고 지적이 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유가에 대한 반등세도 상당히 시장에 대한 부담인데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잭슨홀에 대한 미팅에 대해서 부담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거는 수급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추고 플러스 전환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느 정도의 경계심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오늘 장에서 좀 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강달러 현상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 이유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유로와 또 위안화 약세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통화 가치가 사실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인플레이션 정점 확인했다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도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0원 밑으로 내려오기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환율에 대한 변화가 유럽과 또 중국에 대한 이유도 좀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사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나왔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 변화가 크다 보니까 이들 주요 국가에 대한 이 시장 환경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좀 급심하게 좀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하반기 좀 코스피 밴드를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또 저희가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점들을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코스피의 지수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에서 오늘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보자. 네. 그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자, 일단은 올해 이 연중 지수 흐름 보시면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리겠는데, 올해 초가 이제 올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매달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7월 달에 순매수세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끝났습니다. 자, 이 모습은 그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시황도 있었지만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7월 달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는 저점이 아닐까에 대한 저점 테스트 혹은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참여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이제는 바닥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응이 됐고 학습 효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좀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다. 이제 좀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저가 매수세를 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잭슨 미팅을 좀 넘어가야겠죠. 네. 네, 외국인 수급이 7월 기준으로 좀 매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 학습 효과도 있고 저점을 잡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좀 키워드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프 순서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이슈 키워드부터 정리해볼게요. 현대로템 모로코 K2 수출 협상입니다. 전문가님, 요즘에는 정말 올해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성장 산업인 것 같습니다. K2, 현대로템을 오늘 또 이슈 키워드로 뽑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K방산에 대한 좀 올해는 정말 뭐랄까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지수도 반등 나오고 그리고 또 올해 정말 기대했었던 K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 모멘텀에 대한 목마름을 좀 오늘 갈증을 좀 풀어주는 뉴스가 아니었나. 시장도 오르고 종목도 크게 올랐거든요. 일단 현대로템이 K2 전차 다시 한번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결정된 뉴스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수주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기 마련일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으로 수주 소식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물론 이제 이 뭐 교통 관련된 철도 관련된 일도 하고 있지만은 K 방산 산업 안에서 K2 전차를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 폴란드와의 계약을 마치고 올해 연중에 모로코와 이집트 추가적인 수주 협상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K2 전차가 폴란드 지역에서 30조 원 규모로 해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이번 K2 전차에 대한 마케팅, 브랜딩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국가에 대한 기대감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큰 수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현대로템의 주가도 좀 움직임이 있겠지만 관련 산업들 또 연결된 그 종목군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워낙에 이제 K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상반기 동안 내내 있었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모두 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요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한 제품만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전반적인 이 국방비를 분산시켜서 투자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인데 지금 K2에 대한 전차뿐만 아니라 전투기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넌지시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방산 이 산업 안에서 L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가격 흐름도 주가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네. 우선은 이제 직접적인 뉴스가 나왔었던 현대로템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일단 좋은 점은 지수가 반등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투자 심리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이때 또 수주 모멘텀에 대한 뉴스가 직접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가장 큰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의미를 본다면 일단은 연중 신고가를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최근까지 25,000원대 넘어왔을 때 지난 연중 고점 위치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장대 양봉과 함께 확실히 넘어갔다는 점. 그러면은 전체적인 K 방산의 움직임들이 동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 시장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주가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FA50이라든지 우주항공 이 뭐랄까요 그 누리호 발사 기대감 때문에 한국항우주가 올해 가장 큰 상승 중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다시 한번 상단의 위치 가격대까지 올라왔다는 점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산주 올해 첫 소식 나왔던 게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네. 천궁 이 장비로에서 모멘텀을 수주 계약을 가장 먼저 가져왔었는데 이 종목은 역시 오늘 K 방산 그룹 안에서 신고가 돌파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도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로템과 함께 모로코 이 수주 계약 기대감을 같이 형성해주고 있는데 한 달 사이 동안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컸었고요. 역시나 연중 신고가 위치를 확실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산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모로코 수출 협상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 모로코 수출 협상이라고 하면 네. 사실상 우리가 이게 확실화된 건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공식 발표 이전까지 어떤 규모의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군이 들어갈지는 지켜봐야겠는데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K2 전차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협상이 조금 뭐랄까 다시 재검토되는 것까지는 좀 그런 뉴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경험상 이 정도의 뉴스가 나왔다라면은 이제는 수주 규모에 대해서 발표만 남아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 이집트에 대한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요 지난해부터 형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올해 안에서는 계약이 확실하게 성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해부터 미뤄왔던 것은 아니었고요. 충분히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올해 폴란드는 깜짝 수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는 사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이집트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에 대한 수주는 올해 연말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집트, 모로코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에 대한 수주를 또 기대해 보면서 또 포트폴리오를 다시금 생각을 해볼 때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K 방산에 대한 관심을 확실하게 가지고 좀 포트폴리오 개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정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갈 때 지금 좀 또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오늘 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번에 사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충분히 이제 시장이 네. 워낙에 모멘텀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계약이 기대가 돼? 그러면은 계약이 되는 시기에 또 연말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부담되는 거는 올해 초보다 지금 현재 위치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것이 좀 단점인데 대신에 이제 남들보다 늦게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중에 대한 조절만 잘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방산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방산주들이 모두 다 각각의 이 방산 제품군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각각의 매력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모두 다 정배열 구간에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방산산업 올해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네. 올해 초부터 이미 준비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남들보다 스타트가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만큼 주가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충분히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접근하셔도 좋아요. 다만 주가 대응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비중 조절하시면서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21선에 대한 이동평균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좀 이 방산주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말까지 보셔도 좋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비중을 잘 고려하시면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브리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키워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린 빅뱅입니다. 그린 빅뱅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전문가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린 빅뱅이라는 이 키워드 언급이요. 네. 어떤 이제 외신의 이 증권사의 뉴스로 인해서 좀 소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국 안에서의 개정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친환경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그린 빅뱅,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CS 윈드가 탑픽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CS 윈디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가 좀 지적이 되면서 오늘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같이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포인트는 지수가 반등했다라는 것이 있고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연결된다라면은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그룹핑이 잘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린 빅뱅이라는 키워드가 좀 나왔고 중요한 거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오늘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다. 사실 어제까지 또 천연가스 네. 관련 종목들을 좀 봤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힘든 건가요? 사실 오늘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 도시가스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오늘은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을 했거든요.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종목으로 먼저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GSE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GSE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까지 했을 때 7,200원대까지 올라왔었고 오늘까지 상승폭 반납 보시게 되면은 대략 고점 대비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단기적인 좀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급증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같이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린 빅뱅이라는 키워드가 좀 주목받으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네. 그 배경에서도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이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찾기가 나섰고 친환경 에너지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의 배경. 그러니까 지금 GSE라든지 대성에너지가 상승폭을 반납해서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에 대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이 움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관련된 종목들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크게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른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뉴스는 CS 윈드 풍력에서 먼저 나왔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움직임에 대한 크기를 본다라면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풍력 타워라든지 풍력 셀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규모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패널 설치가 접근성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 때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태양광 패널 관련된 기업들이 항상 신재생 에너지 뉴스에 나왔을 때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 가벼운 움직임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대장주 역할은 오늘도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했고 오늘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최근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탄력을 본다라면은 가장 높은 움직임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나왔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신성 ENG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화 솔루션 이와 같은 종목이 함께 따라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또 기후 관련 이야기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현대 엔솔, 신성 ENG, 한화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태양광 관련해서 또 수소 관련해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또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자에 있어서. 저는 일단 투자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린 빅뱅이라는 키워드가 오늘은 좀 새로운 소재로 작용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가격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유럽에서도 크게 급등을 했고요. 네. 미국의 가격도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감축 소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된 것처럼 8월 31일 날 그리고 9월 2일까지 독일의 이 공급된 이 가스관에 대한 유지 보수 이유로 해서 러시아에서는 유럽 공급 가스를 중단을 합니다. 네. 일시적으로. 이 때문에 유럽의 가스 가격이 상당히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요. 앞으로도 계속 좀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분은 확실히 있어요. 우리가 시설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가스를 잠시 멈춰야 된다. 네. 근데 뭐 그것만으로 보진 그쵸. 않겠죠.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계라든지 전쟁 때문에 또 유럽과 러시아에 대한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유럽은 이제 곧 있으면은 겨울 시즌,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난방에 대한 이제 또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대란이 하반기에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 때문에 저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꼭 보셔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슈가 되는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관련된 종목들도 보셔야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다. 신재생 에너지도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은 하반기 연말까지 정말 크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라면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혹은 원유 관련된 종목들,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대란이라고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이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좀 에너지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이것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카드 가장 압박 카드는 가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럽은 전반적으로 에너지원을 전력량에 대한 에너지원을 원유보다 신재생 에너지보다 가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대부분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은 유럽의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이와 같이 도시가스 산업하는 기업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GSE 또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전문가님이 이전에도 또 언급을 계속해서 주셨던 종목들인데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또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현대 로템, 모로코 K2 수출 협상 그리고 그린 빅뱅까지 두 가지 키워드로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무쌤의 넥스트 레벨 순서로 넘어가 보시죠.